1편 한국판 아베노믹스의 역설 부동산의 죽음과 주식의 시대. 강남 불패의 종말, 설계된 대이동. 대한민국 자산의 70%가 묶여있는 곳,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급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증여를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코스피는 6,300을 돌파했습니다. 이 두 개의 풍경이 우연히 겹쳐진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계산된 겁니다.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세금과 대출 구조를 바꿔 돈의 흐름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판 아베노믹스의 서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만 짚겠습니다. 주가가 5배 올라도 당신은 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요. 파트 1 왜 부동산을 버려야만 했나? 인구 절벽의 공포. 숫자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4만 명입니다. 10년 전의 절반입니다. 지금 이 숫자가 유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10년 후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핵심 연령대인 30대 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부동산은 미래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지금 이미 결정나 있는 겁니다. 10년 후 매년 분당 신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나라에서 부동산은 더 이상 성장 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왜 지금 이 시점에 움직이고 있을까요? 단순히 집값을 잡으려는 게 아닙니다. 더 큰 공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고여 있습니다. 이 돈이 움직이지 않으면 경제는 괴사합니다. 수요도 없고 투자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자금을 기업으로 보내야 합니다. 수출과 배당으로 돌려야 국가가 삽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DSR 강화, 가계대출 억제, 부동산 보유세 유지입니다. 동시에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 추진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쪽엔 브레이크, 다른 한쪽엔 엑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이제 당신의 집을 자산이 아닌 처리해야 할 부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이 거칩니까? 숫자로 보겠습니다. 강남권 아파트 급매 적체 물량은 지금 이 순간에도 늘고 있습니다. 증여를 받았다가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보다 보유세가 더 무서워진 겁니다. 팔자니 양도세, 들고 있자니 보유세, 물려주자니 증여세.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설계입니다. 부동산을 들고 있을수록 손해가 되도록 세금 구조를 짜놓은 겁니다. 자금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수밖에 없도록. 이건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부동산을 보유할수록 세금은 무겁고 대출은 막히고 기회비용은 쌓입니다. 팔지 않으면 손해가 되도록 구조 자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파트 2 일본의 복제 아베노믹스가 걸어간 길. 2013년 아베 신조는 세계의 화살을 쐈습니다. 양적 완화, 재정 확장, 구조 개혁. 니케이는 8천에서 출발해 4만을 돌파했습니다. 약 5배입니다. 일본 상장사들의 EPS는 사상 최고를 갱신했고 외국인 자금이 밀물처럼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보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BOJ는 ETF를 직접 사들이며 주가를 떠받쳤습니다. 연기금 GPIF는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을 대폭 늘렸습니다. 시장이 자연스럽게 오른 게 아닙니다. 국가가 판을 깔고 자금을 밀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본은 이 과정에서 부동산과 주식의 상관관계를 의도적으로 끊어냈습니다. 아베노믹스가 본격화된 2013년 이후 니케이는 수직 상승했습니다. 도쿄 도심 부동산도 같은 기간 올랐습니다. 그러나 상승의 속도와 규모가 달랐습니다. 주식은 5배, 도쿄 핵심지 부동산은 1.5배 안팎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자금의 무게중심은 명확히 주식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보다 주식과 기업으로 더 강하게, 더 빠르게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강남 부동산과 코스피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이상하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일본이 10년 전에 이미 보여준 데칼코마니입니다. 지금 한국을 보십시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저PBR 기업 개선 요구, 배당 확대 유도, 자사주 소각 장려,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 확대 논의. 이거 어디서 본 적 없으십니까? 일본 도쿄증권 거래소가 2023년 PBR 1배 미만 기업들에게 개선을 요구한 정책과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한국은 일본의 플레이북을 12년 시차를 두고 그대로 복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니케이는 올랐습니다. 기업 이익은 늘었습니다. PER은 리레이팅 됐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오르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일본 서민의 지갑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는 노동소득의 소외를 더욱 가속시키는 핵심 변수입니다. 파트 3에 자연스럽게 녹여드리겠습니다. 파트 3 핵심 반전. 주가는 올랐지만 내 지갑은 비어있다. 일본의 실질 임금을 보겠습니다. 니케이가 천장을 뚫던 2022년 일본의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 2.1%였습니다. 2023년엔 마이너스 2.5%였습니다. 주가는 사상 최고를 달리는데 월급의 실질 가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메커니즘을 보겠습니다. 기업은 이익이 늘면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직원 임금을 올리거나 주주에게 돌려주거나. 주주 자본주의 시대의 기업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임금을 억제합니다. 그 대신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합니다. EPS가 올라가고 주가가 오릅니다. 주주는 웃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웃습니다. 외국인은 웃습니다. 직원은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그 직원의 자리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AI입니다. 콜센터 상담원, 번역가, 회계 보조, 데이터 입력 직군. 이미 AI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중간 관리직의 보고서 작성, 코드 작성, 법률 문서 검토. 지금 이 순간에도 AI가 잠식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연봉 4천만 원짜리 직원 10명을 쓰던 자리를 AI, 구독료 월 몇백만 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절감은 어디로 갑니까? 다시 주주에게 돌아갑니다. 배당으로, 자사주 소각으로. EPS는 더 오릅니다. 주가는 더 오릅니다. AI는 기업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노동자의 적입니다. 주가가 오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기업이 사람을 덜 쓰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건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실이 주주에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낙수효과의 실체입니다. 떨어진다고 했던 물은 끝내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중간 어딘가에서 배당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더 낮은 임금의 서비스직으로 밀려납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됩니다. 긱 이코노미의 부품이 됩니다. 고용 안정성은 사라지고 임금 협상력은 바닥을 칩니다. 일본의 직장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쿄 한복판에서 500엔짜리 편의점 도시락을 점심으로 먹습니다. 원코인 런치라고 부릅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의 수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니케이가 4만을 돌파하던 그날에도 도쿄 셀러리맨의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2개였습니다. 일본은 AI 대전환 이전에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한국은 AI 대전환과 주주 자본주의 강화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수 1만 시대에 당신이 마주할 풍경입니다. 코스피가 1만을 찍는 날, 당신의 점심이 편의점 도시락으로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마저 AI가 가져갔을 수 있습니다. 지금 K자형 양극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제때 팔고 주식으로 갈아탄 사람, 밸류업 수혜를 배당으로 챙기고 AI 수혜 기업의 주주가 된 사람, 이들은 K의 위쪽 선을 탑니다. 부동산 한 채에 전 재산이 묶인 사람, 팔리지 않는 집을 들고 이자만 내는 사람, 월급 외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월급마저
AI에게 위협받는 사람. 이들은 K의 아래쪽 선을 탑니다. 코스피가 1000포인트 오를 때 10억짜리 주식을 가진 사람은 앉아서 수천만 원을 법니다. 월급 300만 원짜리 직장인은 그 기간 동안 똑같이 300만 원을 법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기간 동안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이제 노동의 가치는 자본의 속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AI가 그 격차를 더욱 벌려놓고 있습니다. 이 판을 읽지 못하면 당신은 6300이라는 화려한 숫자를 TV로만 구경하다가 어느 날 자신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풍요로운 나라의 가난한 시민. 그게 일본입니다. 그리고 AI 대전환까지 겹친 한국은 그 길을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론, 당신은 파티의 주인인가 재물인가? 정리하겠습니다. 정부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부동산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자연스럽게 찾아온 게 아닙니다. 설계된 끝입니다. 인구는 줄고 세금은 조이고 대출은 막혔습니다. 반대로 주식시장엔 세제 혜택을 얻고 기업엔 밸류업을 강요하고 연기금은 증시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 대이동은 선택이 아닙니다. 강요된 생존입니다. 지금 이 거대한 자본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정부가 깔아놓은 판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파티는 시작됐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일지 재물일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부동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 코스피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직 아무도 본격적으로 꺼내지 않은 변수 하나. 이 편에서 그 계산기를 직접 두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